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정의는요, 반지름이 A인 원 위에 어떤 까만 점입자를 하나 두고 이 까만 점입자를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등속 원운동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등속 원운동 시킨 이 까만 입자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파동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빨간 원의 반지름을 이 파동의 앰플리튜드, 진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까만 입자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등속 원운동을 하기 전 이 까만 입자의 위치를 x축과 이루는 각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각도를 우리는 위상이다 혹은 페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RI에서는 페이즈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엄청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서 어떤 시간 t초일 때 까만 입자가 원 위에 어디에 있을까, 즉 그 위치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쭉 따라가 보면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입자의 위치도 반지름이 일정한 원 위이기 때문에 x축하고 이루는 각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파동 방정식은 a sin 세타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많이 보셨지만 sine이라는 함수, a 진폭, 괄호 안에는 뭐예요? 각도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각도가 두 개입니다. 대학교에 와서 공대생들은 각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타,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는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각도를 우리는 앵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페이즈, 위상은 뭐냐? 위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위상을 어떻게 정의를 드렸냐면 등속 원운동 하기 전 까만 입자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한 위치가 있겠죠. 그 출발한 위치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위치가 바로 출발 위치입니다. 이 파동에서도요, 이 페이즈라는 값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값이다. 반면 세타 앵글은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각도, 페이즈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각도, 즉 시간이 0일 때 각도를 의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 세타에다가 오메가 t를 집어넣게 되면 파동함수가 a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까만 입자가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것, 우리는 원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프리퀀시,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위는요,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사이클 퍼 세컨드를 정의를 한 게 헤르츠입니다. 즉 1초 동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나요? 한 번, 두 번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프리퀀시는 2Hz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오메가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Angular Frequency, F는 Linear Frequency입니다. Angular Frequency는요, 뱅글뱅글 돌 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Angular Frequency, 파동에서는 한 번 진동하는 걸 Linear Frequency, 파동은 아래 위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한 바퀴 돌면 앵글러 프리퀀시, 한 번 진동하면 리니어 프리퀀시입니다. 둘 다 프리퀀시죠. 이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오메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글러 벨로시티,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퀀시도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1초에 몇 바퀴 돈다. 사이클 퍼 세컨드. 고등학교 때 속도가 뭐였어요? 미터 퍼 세컨드 이거였죠.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느냐. 이게 속도였는데 이 앵귤러 프리퀀시도 사실은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함수 오메가에다가 2파이f를 집어넣으면 파동함수가 a sin 2파이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파동함수의 형태가 공대에서 쓰고 있는 파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진폭과 프리퀀시, 페이즈로 파동을 구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까만 입자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정의했나요? 한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프리퀀시는 1초 동안에 몇 개의 사이클이 있냐라는 정의가 바로 프리퀀시였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X축, 이걸 우리는 그 파동의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1초 동안에 2번을 진동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0.5초가 됩니다. 그래서 0.5초가 이 파동의 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 제가 정의드린 프리퀀시와 주기는 한 사이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둘 사이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MRI를 해서 환자 몸으로부터 시그널을 받는데요. 그 시그널은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받은 시그널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K-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보내면 그 공간은 바로 프리퀀시 도메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온 파동과 K-스페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역수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는 1/t입니다. 저 F 값을 여기 파동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파동함수는 변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반지름이 A인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을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이 1이고 즉 진폭이 1이고 프리퀀시는 2이고 페이즈는 0도이며 주기는 0.5초인 파동, 즉 sin 4πt가 바로 이 파동의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정의해 볼게요. 단위원 위에 까만 입자를 두고 각속도 오메가라는 속도로 똑같이 등속 원동을 시키는데요. 이번에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4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는 위치에서 출발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을 어디서 할까요? 아까 X축 위에 있을 때는 원점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번에는 파동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파동하고 아래 있는 파동은 어떤 파동일까요? 오메가가 똑같죠. 오메가가 똑같으면 프리퀀시가 똑같아지죠. 자, 프리퀀시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식에 의해서 주기도 똑같은 공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파동과 아래에 있는 파동의 모양이 이 두 개를 포개보면 정확하게 포개어집니다. 그럼 이 파동은 똑같은 파동일까요? 보시면 반지름이 1이니까 진폭은 1, 프리퀀시는 2, 그런데 출발한 위치인 페이즈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파동과 아래에 있는 파동은 다른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있는 파동은 sin 4πt 플러스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달라요. A, F, phi 이 세 개 중에 파라메타가 하나만 달라도 서로 다른 파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MRI 영상에서 한쪽 방향을 frequency encoding, 다른 한쪽 방향을 우리가 phase encoding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frequency encoding, phase encodin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 특히나 phase라는 용어를 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has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출발한 위치라 그랬어요. 원운동을 하기 전 출발한 위치. 자, 첫 번째는 0도, 두 번째는 90도, 세 번째는 180도, 네 번째는 270도입니다. 자, 그런데 전부 똑같은 1Hz로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파동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출발한 위치가 다른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즈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데 MRI를 찍다 보니 변하더라. 그 변한 페이즈가 페이즈 인코딩 방향 쪽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아티팩트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앰플리튜드가 다른 4개의 파동입니다. 자, 앰플리튜드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크기의 원이 되겠죠. 근데 출발한 위치가 똑같아요. 출발하는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페이즈가 모두 똑같은 파동입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회전하는 속도가 똑같은 파동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프리퀀시입니다. 자, 프리퀀시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속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1Hz는 뭐예요? 1초에 한 바퀴 도는 거. 2Hz는요? 1초에 2바퀴. 3Hz는 1초에 3바퀴. 4Hz는 1초에 4바퀴 도는 파동입니다. 저 까만 입자가 도는 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프리퀀시가 다른 파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즈, 프리퀀시, 앰플리튜드가 다 다른 파동은요? 이런 파동들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에서 쓰고 있는 이 파동 함수는 이런 모양인데 이 중에 진폭,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페이즈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파동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 까만 입자의 운동을 X축이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X축이 거리인 그래프에다가 까만 입자의 운동을 그려볼 거예요. 파동은 전파를 해나가죠. 프로파게이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X축 방향으로 전파를 해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데 위쪽 그래프에서는 시간의 변함에 따라 어떻게 파동이 변하느냐를 보였는데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이 까만 입자가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걸 원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 있는 파동과 아래에 있는 파동이 모양이 다르죠. 표현한 축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진동을 하는, 똑같은 속도로 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 주기도 전부 한 사이클에 대한 정의였어요. 주기를 어떻게 제가 정의를 했냐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X축, 즉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번에도 X축에 대해서 정의를 할까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동의 파장, 웨이브랭스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파동은 지금 X축으로 거리를 표현했는데 한 칸이 1m예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4m를 이동하는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웨이브랭스는 4m 이렇게 되겠어요. 자, 파동은요. 전파를 해나가죠. 전파를 해나갈 때 특정한 속도를 가집니다. 파속 혹은 파동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속은 특별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V는 F랍니다. V는 F랍니다. V는 F랍니다. 파동의 속도는요. 프리퀀시와 파장을 곱한 값 혹은 파장을 주기로 나눈 값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퀀시 얼마였어요? 2Hz였죠. 파장은요 4m였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8m/s 혹은 파장 4m를 주기 0.5초로 나누면 역시나 8m/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동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E는 hf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동의 에너지는 프리퀀시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